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관의 그 역사적 기원과 변천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6챕터로 되는데요. 각각의 과학관의 그 기념비적인 혹은 변곡점이 됐던 그 시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립중앙과학관의 역사적 기원을 어디로 두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역할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 주제를 이번 발표의 주제로 삼은 것은 이번 대덕이전 30주년으로 발간된 저희 그 기념책자 그 국민이 과학을 만나는 징검다리, 이 책을 그 발간을 했는데요. 이 책 그 발간의 그 착수 보고회 때 그 과학관 내부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국립중앙과학관의 시작을 어디로 볼 것인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 과학관이 그 어떤 국립중앙과학관은 어떤 역사적 부침 속에서 그 연속과 단절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명칭이나 직제 여러 가지 그 역할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깨워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방 그 일제 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그 설립된 은사기념과학관을 시작으로 해방 이후에 이제 개칭한 국립과학박물관, 그리고 직제 개편과 함께 다시 개칭까지 이루어진 국립과학관,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으로 이게 불타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새롭게 건립된 1962년에 그 국립과학관을 거쳐서 이제 1990년대 지금 오늘날 우리 국립중앙과학관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앞서의 그 시점들 중에서 어떤 것이 진정한 우리 국립중앙과학관의 그 역사적 기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의 초점은 단순하게 그 역사적 기원이 그냥 한국 땅에 최초로 설립된,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리적 공간의 창출이 아니라 그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그 한국 과학기술 발전에서 그 과학기술의 과학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걸 고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이제 앞으로의 또 다른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도 이제 함께 모색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먼저 은사기념과학관인데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은사기념과학관은 한국 땅에 최초로 세워진 그 과학관입니다. 그 총독부는 1925년에 이란의 일왕의 결혼 25주년을 기념해서 은사급 약 17만 원을 바탕으로 그 구 총독부 건물에 그 과학관을 건립을 하게 되는데요. 은사라는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일왕이 그 식민지 조선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기념관의 모델은 동경박물관이고요. 근대 일상생활에서 수집한 다양한 물건들을 전시 수집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 은사기념관에 그 중점적으로 그 전시되었던 것들은 그 조선 총독부가 추진했던 식민지 개발이나 산업 발전을 선전하는 홍보물이 중심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시 외에도 과학 강연이라든지 영화, 전람회 이런 것들도 함께 그 운영이 되었는데요. 그 강의 내용들도 일본의 우생학적 우월성을 강조한다거나 일장기가 그려진 방탄조끼를 입었더니 절대 그 폭탄을 맞아도 안 죽는다거나 이런 식의 일본의 과학의 과시를 넘어서 어떤 사회비적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사기념과학관의 의미는 과학관이라는 명칭으로 한국 땅에 세워진 최초의 기관이라는 그 최초의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과학 사상을 보급한다는 미명 아래 그 어떤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정치 공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설립 주체, 목적, 설립 과정, 활동 내용, 또 관람자이자 어떤 수용자인 한국인에 미친 영향, 이런 다방면적인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은사기념과학관은 어떤 과학관으로서의 본질적이고 어떤 실질적인 의미는 부여받기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발간하는 공식 보고서에서는 이 은사기념과학관에 대해서 어떠한 비평 없이 그대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과학관 그리고 효시 뭐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과학기술 30년사, 40년사 그리고 2017년에 발간된 50년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좀 과학관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관에 대한 의미, 어떤 역할을 조금 더 분명하게 설정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링컨에 의해서 제창된 민주주의 원칙, 뭐 국민을 위한 정부 이거를 과학관에 그대로 대입시켜 본다면 최초의 한국 과학관은 한국인에 의한 한국을 위한 과학관이 어떤 최초의 과학관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은사기념관은 한국 땅에서 세워졌다는 물리적 공간의 의미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것은 어떤 것도 한국인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사기념과학관은 앞에서 어떤 정부의 공식 문건의 서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과학관의 기원이자 혹은 국립중앙관의 기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는 국립과학박물관으로 개칭이 되는데요. 당시 이제 뭐 한국의 파브르라고 불리는 조복성이 관장으로 또 세계적인 나비학자였던 석주명이 동물학 부장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국립과학박물관은 전시공간, 전시물, 조직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은사기념관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어떤 식민지 유산의 전유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혼란으로 전체로 운영되지 못합니다. 또 국립과학박물관이라는 명칭에서도 보시듯이 어떤 과학관이 아니라 어떤 박물관의 성격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1949년에 국립과학관 직제라는 이제 법이 이제 제정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과학관의 목적, 소속, 역할, 조직, 직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하게 밝혀지게 됩니다. 이 법안 제1조에서 보듯이 이제 목적은 과학의 보급, 그리고 소속은 문교부 소속, 역할은 과학에 관한 연구와 조사, 보급의 향상, 그리고 직제는 총무과, 보급과, 연구과로 이렇게 부서로 각게 나눠진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직제 제정으로 인해서 과학관은 이제 다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어떤 은사기념과학관 그리고 과학박물관이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같이 이제 전유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직제 개편을 통해서 어떤 일종의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개편을 시도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5년에 국립과학박물관을 우리 과학관에서는 역사적 효시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30주년 기념 책자에서도 이 책자에서는 일단 은사기념관이 은사기념관의 목적이 조선인을 일본이나 하는 동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건 효시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1945년 새롭게 설립된 국립과학박물관을 효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책에서는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지만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49년 7월 직제 개편을 다시 또 효시로 삼고 있거든요. 또 설립 취지문에서는 또 49년 국립과학박물관이 아니라 국립과학관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어떤 설명 오류마저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국립중앙과학관뿐만 아니라 과천과학관의 공식 보고서, 공식 문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과천과학관 건립지에서도 과학관의 역사가 이제 은사기념기약 과학관에 있다라고 서술하면서 그 다음에 또 최초의 과학관은 국립과학박물관이다.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일단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은
그 식민지 전유 공간에서 우리 이제 새롭게 우리 한국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어떤 과도기적인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과도기적 모습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그 화재가 일어나면서 모든 게 다 소실이 되거든요. 벽만 남고 다 태워졌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전쟁으로 그 하대의적인 측면마저 소멸함으로써 일제 유산으로부터 이제 탈출을 하고 한국의 국립과학관은 그 은사기념과학관의 어떤 그 유산으로부터는 이제 단절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새롭게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새롭게 건립된 국립과학관입니다. 명칭은 그 이전의 명칭 그대로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이제 건물 그리고 뭐 그 운영 체제 이런 것들은 새롭게 개편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967년에 과기처의 설립과 그 1969년에 국립과학관의 과학관 직제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 목적과 소속이 이제 새롭게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목적은 기존에 단순하게 그 과학 보급 이렇게 설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그 개정을 통해서 기초과학 및 자연과학의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 전시, 보급 또 그 과학의 생활화 이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또 문교부에서 이제 과학기술처 소속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 그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과학의 생활화인데요. 이 과학의 생활화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국립중앙과학관의 주요 그 활동 내역이자 또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국가 그 과학기술 대중화 사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또 그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추진을 하면서 이 생활의 과학화를 핵심으로 두었는데요. 그 핵심 그 중심체로서 이 세 가지 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재단,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그리고 이제 국립과학관인데요. 국립과학관이 이제 부여받았던 역할은 과학기술에 대한 전시와 과학교육을 보완하는 역할, 그러니까 학교 밖 교육을 담당하는 그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시기에 추진되었던 그 활동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한계들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뭐 그 전 국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은 1979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 1960, 70년대 내내 추진되었던 건 학생 위주의 사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어떤 행사 위주의 그 활동에 치우쳐서 그 본래 목적인 전시에는 약간 소홀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은사과학 기념과학관과 비교해 보면 약 50년의 시간 차이가 있음에도 어떤 전시 면적이나 전시물에서는 크게 그 진전이 없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예산이나 공간, 연구 부족 뭐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새로 그 설립된 과학관의 의미는 그 한국인에 의해서 한국 땅에 세워진 한국인에 의한 그리고 한국을 위한 새로운 과학관의 이제 출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지적했듯이 이제 어떤 중요 기능인 전시가 부족했다는 약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이제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1970년대 말에는 국립과학관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한번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국립과학관의 역할과 목적이 재정립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가의 상징이 되고 국력의 척도가 되는 상징적 공간이어야 되고 찬란한 과학민족으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선보이는 공간, 또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 세계와 교류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세계적 수준의 종합과학관 설립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서 국립중앙과학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시 연구 개발이라는 새로운 분야도 연구가 시작되게 되고요. 한국 과학기술사 또 한국의 자연사 연구 이런 것들도 본격적으로 연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국립중앙과학관이 이제 대덕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 대덕에 세워진 의미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기존의 대덕에 세워졌던 여러
그 기관들이 주로 연구를 중점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그 대중과의 접점이 좀 미약했다고 한다면 국립중앙과학관이 들어서면서 이제 대중에게 과학기술을 전파하고 관심사를 수렴하는 과학 문화의 공간으로 이제 재탄생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국립중앙과학관의 새로운 발전 모습이자 또 한국과학관의 어떤 발전의 도약판의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립중앙과학관의 역사적 기원과 변천을 살펴보면 한국 국립중앙과학관의 역사는 한국과학관의 역사와 또 한국과학기술 발전사와도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는 일제강점과 한국전쟁이라는 시대적 아픔도 함께하고 있고요. 또 국가재건과 경제개발 사업이라는 시대적 사명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으며 탈주격을 넘어 선도국가라는 새로운 도전도 지금 이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문제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립중앙과학관의 진정한 의미와 기원을 살펴본다면 은사기념과학관은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적 공간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그마저도 한국전쟁으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1962년에 새로 설립된 국립과학관이 이 국립중앙과학관의 진정한 그 기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이 마무리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이처럼 국립중앙과학관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 지금 이런 사회적 변화,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면서 그 미래 인재로 뭐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변화에 또 그 경계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국립중앙과학관이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기인데 어디로 갈 것인지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시간 약간 지체했는데요. 일단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만 제가 염려되는 것은 제가 오늘 발표한 것은 제 개인의 시각이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그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면서요. 아직 제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내부인이지만 완벽하게 스며들지는 못한 약간의 외부인과 내부인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에서 오늘 발표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